과연 고급 로봇 청소기답게 전선이나 반려동물 대변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작은 입자부터 큰 입자까지 흡입은 잘 되는지 여부와 구석 청소 테스트, 추락 방지 테스트, 턱 넘기 테스트, 배터리 테스트, 침대 및 청소 테스트, 소음 테스트 등등 이 많은 테스트들을 잘 통과하는지 미안할 정도로 한번 괴롭혀 봤는데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자, 해당 제품은 30년 전통의 로봇 청소기 업체인 아이로봇에서 만든 룸바 J7 플러스라는 친구인데요. 이 아이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판매량 1위이기도 하고 현재까지 무려 70개국에서 4천만 대나 판매를 한 해당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자, 오늘은 스펙적인 부분은 좀 뒤로 하고요. 실제로 청소가 잘 되는지, 그리고 이 제품의 특장점인 전선 피하기와 반려동물 대변 피하기, 이것도 잘 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실사용자 입장에서 아주 자세히 한번 테스트해본 결과 좀 깜짝 놀란 수준인데요.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테스트 첫 번째, 장애물 회피 테스트예요. 자, 제가 굉장히 다양한 장애물을 한번 설치해놓고 회피를 잘 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자, 우선 삼각대입니다. 이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인데 얘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다른 로봇 청소기들은 얘를 못 피하고 좀 밀다가 막 자빠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를 한번 보시면 아주 잘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딪히는 것도 굉장히 살짝 부딪히기 때문에 가벼운 삼각대도 별로 밀리지가 않는 게 이 친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전선 회피 테스트예요. 이 친구는 정면 카메라를 통해 정밀한 사물 인식이 가능한데, 제가 이 제품을 좀 쓰면서 놀랐던 건요, 제가 사용해본 그 어떤 제품보다 인식을 정말 잘한다는 거였어요. 카메라가 하나 달려있는데 실제 눈으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전선을 동그랗게 말아놨는데 다른 고급 청소기들에도 이제 들어간 기능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놓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잘 피해가요. 그런데 사실 메인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놓은 게 아니라 일자로 쭉 펴놨을 때 얇은 전선을 과연 피해갈 수 있냐 없냐, 인식을 잘 하느냐 없냐인데, 일자로 쭉 펼쳐놓은 전선을 이 앞에 있는 카메라가 정확히 인식해가지고 잘 피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정말 깜짝 놀랐던 게요, 보통 이제 전선 회피를 한다는 다른 로봇 청소기들도 많이 써봤는데 이렇게 일자로 쭉 펴놓으면 인식을 못하고 그냥 밀고 가거나 아니면 먹어버리더라고요. 사실 이 친구는 이제 카메라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제가 사용해본 청소기 중에 가장 인식률이 뛰어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반려동물 대변 회피 테스트인데, 자, 우선 빅파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 노노연. 자, 어쨌든 빅파이 4개와 우유로 만든 대형견의 대변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솔직히 잘 회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쭉쭉쭉 가서 어느 정도 딱 되니까 자연스럽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건 메인이 아니었고요. 진짜 메인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이 키우는 초소형견 혹은 소형견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이제 소형견이 있어요. 브랜든이라고요. 소형견이나 초소형견 같은 경우 대변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요거까지 피하면은 이거는 인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작게 세팅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가다가 바로 인식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봇 청소기에서는 요즘 가장 떠오르고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전선을 잘 피할 수 있냐, 반려동물 대변을 잘 피할 수 있냐. 그런데 이제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펴내면 인식을 못하는 게 굉장히 허다하고요. 대변 같은 경우에도 작게 만들어 놓으면 못 피하는 것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확실히 이 부분에서는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말과 신발 회피 테스트인데요. 우선 조금 큰 양말, 검은색과 흰색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양말을 잘 회피하는지, 그리고 색상이 달라도 회피를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 해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없이 그냥 둘 다 잘 회피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작은 양말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인식을 잘 못할 거라고 예상을 좀 했긴 했거든요. 자,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살색인데 이렇게 작은 양말인데도 불구하고 색상 구분 없이 잘 회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내화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가 잘 확인하고 피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초기에는 전선과 대변밖에 안 됐었는데 점점 이 AI가 다양한 것들을 학습하면서 이제 양말과 신발까지 회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대만족인데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장애물을 인식했을 때 얘가 사진을 찍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청소 검토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장애물이 발견됐다고 하고 검토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장애물인지 아니면 그냥 일회성 장애물인지 요거를 파악하고
하고 만약에 고정되어 있는 장애물이다 하면은 나중에 이 친구가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피해가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편하고요. 자, 그리고 이 어플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맵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맵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얘가 이제 맵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네모는 접근하지 마라 라고 설정한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설정을 해놨는데 인식이 너무나 좋고요. 딱 그 부분은 정확히 피해갑니다. 그럼 뭐 이렇게 구역 나누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원하는 구역을 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원하는 구역만 청소를 한다든지 스케줄을 예약한다든지 청소한 기록 같은 것도 쭈루룩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사람이 비는 시간 오후 4시에 월수금 이렇게 반복을 해서 청소를 해라 라고 세팅을 해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그 시간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사실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우렁각시만한 청소를 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청소 테스트인데요. 사실 로봇 청소기이기 때문에 청소가 잘 돼야 되는데 작은 입자부터 큰 입자 순서대로 테스트를 진행해봤고요.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일 작은 굉장히 고운 입자인 설탕 청소 테스트인데 자, 제가 이렇게 바닥에 흩뿌려 놓고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켰고요. 이 친구가 한번 쭉 갔을 때 와우! 이 마룻바닥에서도 청소가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고운 입자 같은 경우에 청소가 조금 까다로운데 흡입력이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다음으로는 깨 청소 테스트인데요. 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탕보다 입자가 훨씬 크죠. 자, 이런 식으로 바닥에 깨를 쭉 흩뿌려 놓은 다음에 청소를 시켰더니 한번 쭉 지나가니까 깨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흡입이 잘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리얼 청소 테스트인데요. 자, 시리얼 같은 경우는 입자가 굉장히 크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견과류 같은 굉장히 크고 단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걱정이 컸는데요. 바로 한번 청소를 시켜보니까 조금씩 남긴 하지만 꽤나 훌륭하게 청소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로봇 청소기들도 많이 테스트를 해봤지만 이렇게 입자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쭉 청소를 해서 가면은 끝부분에서 이제 시리얼들이 뭉쳐있는, 그러니까 밀고만 간 그런 청소기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는 밀고 가지 않고 다 흡수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장판, 마룻바닥 같은 데서는 굉장히 청소가 잘 됐는데 카펫에서도 청소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펫 위에 검은 깨를 뿌려놨는데요. 카펫이 아이보리 색상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잘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박혀있는 것들은 일반 청소기로도 청소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친구로는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특허받은 듀얼 브러쉬가 카펫 속 먼지까지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는데요. 브러쉬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하나가 이물질을 떼어내고 뒤에 있는 브러쉬는 청소기 내부로 이물질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떼어내고 하나는 들어 올리기 때문에 다른 청소기들은 브러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청소기들보다 훨씬 카펫 청소가 유리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완벽히 청소가 되진 않았으나 카펫에 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지나갔는데 굉장히 청소가 잘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구석 청소 테스트인데요. 자, 이 친구는 이제 모서리 브러쉬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모서리에 있는 먼지들을 이제 끌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설탕을 굉장히 많이 뿌려놨는데 짜잔, 한 번에 완벽히 청소되진 않지만 구석에 있는 것까지 청소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브러쉬가 없는 청소기들은 구석에 있는 걸 아예 청소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브러쉬가 하나라도 있는 제품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청소하다 보니까 대부분 모서리 쪽에 있는 설탕들을 다 청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머리카락 엉킴 테스트인데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가는 실, 좀 두꺼운 실, 굉장히 꼬이기 쉽게 세로 방향,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놨거든요.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들은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다 엉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떨까요? 쭈루룩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듀얼 브러쉬로 인해 이제 머리카락 및 먼지 꼬임이 좀 적은데요. 브러쉬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꼬인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여기 모서리 브러쉬에 조금 엉켜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서리 브러쉬가 있는 다른 어떤 청소기도 다 똑같으니까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센서 테스트인데요. 이 친구는 정말 다양한 센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두 가지만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추락 방지 테스트인데요. 제가 이렇게 위쪽에 올려놓고 로봇 청소를 한번 작동을 시켜봤어요.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혀 문제 없이 추락하기 전에 뒤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좀 빨리 감기로 보여드려도 아무런 부담이 없이 센서가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턱 넘기 테스트인데요. 스펙상 2cm의 턱까지 넘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1cm 정도
정도의 턱을 만들어 놓고 잘 넘어가나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1.9cm 정도 되는 턱을 만들어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다가 아예 이제 벽이라고 인식하고 넘어갈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일반적인 턱이랑은 달라요. 일반적인 턱은 2cm가 되더라도 이렇게 조금 완만한 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반면 제가 만든 턱은 이렇게 완전 직각이라서 벽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벽으로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어요. 자, 어쨌든 좀 완만하게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1.9cm 정도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소음 테스트인데요. 청소할 때 이 청소기 소음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으로 청소할 때 이제 소음이 얼마나 나나 한번 확인해봤더니 데시벨이 70에서 한 75데시벨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꽤나 시끄러운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 정도의 소음이다. 다른 청소기에 비해서 확연하게 소음이 적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먼지통을 비우는 시스템이 있는데 먼지통 비울 때 한번 소음을 테스트해봤어요. 먼지통을 비울 때 소음이 꽤나 많이 올라가고요. 데시벨로 치면 한 95데시벨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통 비울 때는 정말 시끄러워요. 그런데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저처럼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야간에 청소기 돌리고 먼지통까지 비우시면 조금 민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청소를 하게끔 세팅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 소음을 듣거나 먼지통 비우는 소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다음 다섯 번째는 배터리 테스트예요. 자, 이 친구 한번 완충하고 얼마나 청소가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제가 지금 빨리 감기를 한번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 청소를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전 사실 금방 방전 날 줄 알고 좀 기다렸는데 방전이 안 나가지고 굉장히 혼났습니다. 자, 어제 약 1시 12분쯤에 이제 배터리 테스트를 시작해서 청소를 쭉 했고요. 18분 동안 청소를 시켰고 바로 이어서 1시간 1분 정도 청소를 계속 시켰고요. 벌써 한 1시간 20분 정도 청소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방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청소를 더 시켰는데 1시간 20분을 청소하고도 무려 17분이나 더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합 1시간 40분 정도를 청소를 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42평인데요. 42평 정도는 한 번에 청소를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고루한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충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거 괜히 했나 싶었어요. 확실히 방전되는 속도보다 충전하는 속도가 훨씬 더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자, 중간중간 제가 계속 확인을 하진 못했는데 1시간 충전하고 한 1시간 반 충전하니까 한 50% 정도 충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쭉쭉쭉 충전했는데 약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의 완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는 이 친구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자동 먼지통 비움이에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친구는 이제 뒤쪽에 자동 먼지통 비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봉투 하나에 최대 60일이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60일 정도는 그냥 자동으로 세팅해 놓으면 알아서 청소하고 먼지 비우고 청소하고 먼지 비우고 청소하고 먼지 비우고 한 2달 정도, 그리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관리를 안 해줘도 돼요. 그게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이제 블랙톤이고 위쪽에 디자인 포인트가 있고 앞쪽에도 이제 LED와 카메라 디자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요. 제가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요, 이 친구 전체적인 컬러가 블랙 색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쁘고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할 때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검맣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 특성상 여기저기 박으면은 좀 더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얀 색깔의 로봇 청소기는 금방 더러워집니다. 근데 이 친구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박더라도 막 엄청 더러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다음 장점은 정밀한 사물 인식인데요. 제가 써본 그 어떤 로봇 청소기보다 사물 인식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얇은 전선을 펴놔도 인식을 하고요. 당연히 뭉쳐놔도 인식을 하고, 반려동물 대변이라든지 양말이나 신발 같은 거 아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사진까지 찍어주기 때문에 제가 쓴 로봇 청소기 중에선 역대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기기 상단에 튀어나와 있는 라이다 센서가 없기 때문에 납작한 디자인이 가능하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대 및 청소가 가능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침대 프레임이 굉장히 낮게 세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이가 낮아서 구석구석 잘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친구는 먼지 감지 센서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먼지가 많은 지역을 인지해서 알아서 해당 부분을 집중 청소하더라고요.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삼각대 테스트를 할 때 봤는데 소프트 터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체를 확인했을 때 천천히 주행해서 살짝 부딪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전면 LED가 있는데요. 요거를 활용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물 인식과 청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불을 다 꺼놔도 청소를 잘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친구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의 어플, 원격 청소라든지 지정
자동 청소라든지 매핑, 청소 금지 구역 세팅, 예약 청소 등등 어플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뭐 청소가 끝나면 청소가 끝났다고도 알려주고요. 뭐 먼지통을 비웠다고 알려주고 다양한 알림 시스템까지 정말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의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룸바 J7 플러스 이 친구의 진공 청소가 끝나면 자동으로 같은 아이로봇사의 브라바 M6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물걸레 청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함께 사용하면 청소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하나는 진공 청소, 하나는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신상 제품이고 하이엔드 로봇 청소기인 만큼 가격대가 좀 있다. 그래서 입문자 분들이 구매하기에는 살짝 장벽이 있는 그런 가격대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 매핑할 때가 조금 불편한데요. 매핑을 한 2, 3회 진행해야지만 학습이 완료되고요. 매핑하는 시간이 꽤나 길어요. 빠른 매핑 모드가 있긴 한데 이렇게 해도 제 기준은 살짝 길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막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이로봇의 룸바 J7 플러스를 한번 다양하게 테스트 해봤는데 하이엔드 로봇 청소기 답게 로봇 청소기 가장 골칫거리인 전선, 그리고 반려동물 대변 혹은 양말 이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 다른 로봇 청소기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듀얼 브러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어플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한글화도 잘 돼 있어서 너무 편했고 가족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에 맞춰 매일매일 예약 청소를 돌리는데도 먼지통을 비울 필요가 없어서 3대 가전 이모의 면모를 톡톡히 하는 제품인 것 같았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정상이 좋으라는 부분에 좋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잘 보이시고 지금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꾸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이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